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든다는 독일. 그 독일의 자존심이었던 자주포 시장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제 PGH-2000. 대당 가격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성능도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 독일제 자주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까지 줄줄이 한국산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2026년 2월 한국 방산기업이 루마니아에 직접 공장까지 짓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럽은 유럽 무기를 사야 정상 아닌가요? 나토 동맹국끼리 서로 밀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K방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우리 경제와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는지. 두 번째,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K방산의 영토 확장 현황. 세 번째, 우주항공까지 뻗어나가는 한화의 미래 전략과 투자 포인트. 이 영상 하나면 K방산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계방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몇 대 더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30년 넘게 군비를 줄여왔던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독일은 하루아침에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특별 국방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폴란드는 GDP의 4%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선언했고요. 나토 회원국들 대부분이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이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이런 유럽 방산 강자들도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특히 자주포 같은 대형 화력 장비는 주문하면 5년, 6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주문하면 2년 안에 납품이 가능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에도 방산 생산 라인을 풀가동 상태로 유지해왔던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천운 같은 파트너를 만난 겁니다. K9 자주포, 지금 전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이 52%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K9이 1700문을 넘어섰고 운용 국가만 10개국이 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는 3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6조 4865억 원, 영업이익 85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7%, 영업이익은 79%나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산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입니다. K9 자주포 한 대 가격이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입니다. 반면 독일의 PGH-2000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성능은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K9이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발사 속도 6발. 여기에 빠른 기동성까지 갖췄거든요. K9은 시속 67km로 달릴 수 있는데 이건 자주포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독일 차가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한국 차가 독일 차의 90%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3분의 1이라면 당연히 한국 차 사는 거죠. 지금 유럽 국가들이 K방산을 선택하는 이유가 정확히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납기 능력입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평화로운 시절에 생산 라인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대응을 못해요.
독일 라인메탈이 자주포 100대 주문받으면 납품까지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떨까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48대를 계약하고 단 10개월 만에 첫 물량을 인도했습니다. 전쟁이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5년 기다리라는 회사랑 1년 안에 준다는 회사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세 번째 이유, 현지화 전략입니다. 한화는 단순히 완제품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현지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하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방산 산업 자체를 얻는 겁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정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안보 주권이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눈치 안 보고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한화가 바로 이걸 팔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11일 루마니아 듬보비차주 페트레슈티라는 작은 마을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최초로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은 HAC 유럽 한화 아머드 비클 센터 오브 엑셀런스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부지 면적만 18만 제곱미터, 축구장 25개 크기예요. 여기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K9의 80%가 루마니아 현지 부품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루마니아 현지 협력사만 30곳이 넘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완제품 사서 쓰는 것과 자기 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것.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 고장나면 자기들이 직접 고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한화가 유럽 시장을 뚫은 비결입니다. 루마니아와의 계약 규모는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공급하는 계약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화는 이 공장을 거점으로 삼아서 보병 전투 장갑차, 정밀 유도 무기까지 생산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폴란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폴란드는 K방산의 가장 큰 고객이에요. 2022년부터 시작된 폴란드와의 계약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총 계약 규모가 2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2025년 말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국영방산 그룹과 천무 다연장 로켓 유도탄의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무기 본체만 파는 게 아니라 탄약까지 현지에서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탄약은 소모품이라 전쟁 나면 계속 써야 하는 건데 이걸 남의 나라에 의존하면 불안하죠. 한화가 이 불안을 해소해 준 겁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방산이 유럽을 뚫은 핵심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일제에 버금가는 성능을 3분의 1 가격에 제공. 둘째, 5년 걸릴 물량을 1, 2년 안에 납품. 셋째, 완제품 판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 파트너십으로 안보 주권까지 제공.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K방산이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만이 아닙니다. 중동에서도 K방산 열풍이 불고 있어요. 2026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월드 디펜스 쇼 WDS 2026이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데요. 한화가 여기서 역대 최대 규모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677제곱미터, 다른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주목할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 국방부와 직접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레이시온,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같은 글로벌 메이저들과 같은 반열에 오른 거예요. 중동 시장이 왜 중요할까요? 이 지역은 지금 드론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수출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사우디 수출용 K9에 국산 엔진을 탑재했다는 거예요. 기존 K9에는 독일산 엔진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수출 승인을 안 해주면 무기를 팔 수가 없었어요. 제3국 눈치를 봐야 했던 거죠. 이제 STX 엔진이라는 국산 1000마력급 엔진을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기를 샀는데 부품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이런 공급망 리스크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어필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본업은 항공기 엔진입니다. GE, 롤스로이스, 프레세미트니 같은 글로벌 엔진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엔진 부품을 생산하고 정비 사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 영역이 완전히 확장됐습니다. 지상 무기, 항공 엔진, 그리고 우주까지. 네, 한화는 지금 우주 사업에도 뛰어들었어요.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4차 발사였는데요. 13기의 위성을 모두 목표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과 조립, 운용을 총괄했다는 겁니다. 한국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됐다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나사가 하던 일을 스페이스X가 대신하게 된 것처럼 한국에서도 한화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한화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서 한국형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우주 사업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로켓 쏘는 게 아닙니다. 발사체를 만들고 위성을 제작하고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까지. 이 전체 가치 사슬을 한화가 구축하고 있어요. 이걸 스페이스 허브라고 부릅니다. 특히 주목할 건 SAR 위성입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인데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주야간 감시가 가능해요. 군사 정찰이나 재난 감시에 필수적인 자산이죠. 한화 시스템이 0.25m급 초고 해상도 소형 SAR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 이제 우주까지. 한화가 통합방산 밸류체인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한화 시스템이 추진했던 UAM 사업, 도심항공교통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어택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이었는데요. 미국의 오버에어라는 회사에 1,400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버터플라이라는 기체를 개발해서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결과는요? 2024년 6월에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오버에어가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에 실패하고 자금난에 빠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 거예요. 그러면 한화는 이 실패를 어떻게 수습했을까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업용 에어택시 대신 군용 무인기 시장으로요. 2025년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JASI와 그레이이글 STOL 무인기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레이이글은 미 육군이 운용하는 중고도 정찰 무인기인데요. 여기에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버전을 함께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왜 현명한 선택일까요? 상업용 에어택시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언제 열릴지도 불확실하고요. 하지만 군용 무인기 시장은 지금 당장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불확실한 미래 대신 확실한 현재를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조선 산업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 현대중공업이 처음 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배 한 척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무슨 조선소냐고요. 결과는요?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고요. K방산도 비슷한 궤적을 밟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수용으로 시작했지만 실전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무기 수출에는 미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한국 방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K9 엔진을 국산화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능력의 한계예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납기를 못 맞추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한화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장이 바로 그 전략의 일환이에요. 한국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도 만들어서 물량을 맞추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술 유출 리스크입니다. 현지 생산을 하면 기술이 새어나갈 수 있거든요. 한화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해외 공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만 다루는 방식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세 가지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상 무기.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 점유율 52%를 기록하며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레스백 장갑차는 호주에서 독일을 꺾고 선정됐고 루마니아와 폴란드로 확장 중입니다. 둘째, 우주항공. 누리호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민간 주도 발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 중이고요. 셋째, 항공 엔진. KF-21 전투기 엔진 양산이 2026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내수 매출원을 확보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탄탄합니다. 수주 잔고 31조 원 이상, 2025년 3분기 영업이익만 8,564억 원, 수출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체크하실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주 잔고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31조 원 이상인데 루마니아 추가 계약이나 사우디 본계약이 체결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럽 현지 생산 일정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루마니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유럽 내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셋째, 우주 사업 진행 상황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누리호 5차, 6차 발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차세대 발사체 개발은 순조로운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터질 수 있고 방산주 특성상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K방산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탑10 방산 기업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